자, 다음에 어, 안철수하고 윤석열 단일화 때 뒷이야기가 나왔죠. 단일화 합의문을 읽고 포옹하고 근데 합의문을 윤석열이 팽개치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철수가 이거 필요 없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거 필요 없어. 나 이거 보면서 저 댓글들이 그렇게 달렸더라고. 이것이 안철수의 미래다. 아이고. 그러니까 안철수는요, 내가 봤을 때 난 절대 약점을 잡힌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손목 자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윤석열 찍는 사람은 그건 어떤 전략이었냐면 10% 넘기겠다는 전략이었거든. 선거 비용이라도 보전 받겠다 이런 전략이었거든. 근데 약점을 잡히고 가니까 실제로 그 안철수가 아마 이 방송하는 이 중간에 한 6시쯤 기자회견 한다 그래요. 단일화 처리할 수도 있다. 물론 그건 농담이고요. 이제 억울하게 이제 국민의힘의 일방적 정보만 나오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런 식의 그 기자회견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사실 한번 고개 숙이고 들어가잖아요. 그때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거 필요 없으세요 하는데 윤석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막 이렇게 걸어서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참모진이 와서 이렇게 챙겨주는데 그걸 보면서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적어도 화를 내야 되지 않나. 여기에서 지금 윤석열을 뽑겠다고 하면은 앞으로 계속 안철수는 찬밥 신세가 될 테니 안철수 지지하셨던 분들은 이재명을 찍으셔야 된다. 안철수를 위해. 그 좀 다른 애인데 우리가 방송할 때 이런 걸 제가 나눠주잖아요. 방송 끝나고 나면은 꼭 놓고 가는 사람은 항상 놓고 가요. 그러면 우리 스태프들이 치워야지. 내가 마시던 물도 마찬가지. 자기가 치워주고 나가면 깨끗해지잖아. 항상 그런 식의 사람들이 꼭 있어. 윤석열 같은. 윤석열 같은 사람이.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건. 근데 저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게 서류를 놔두고 하는 게 특권 의식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그런 걸 치울 필요가 없거든요.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뭘 가지고 갔다가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아니 그건 아니고요. 본인이 왜? 합의문을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지. 네. 좀 진짜 이거는 안철수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히 굴욕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역풍 분다고. 일단 해외 교민들부터가 우리는 투표했는데 안철수 저거 뭐야? 그래서 그 청와대 청원 뭐 했다는 우리가 이야기도 들었고 실제로 안철수 단일화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올 메시지를 제외하고는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어. 다 분노했다. 저거 뭐야?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여론조사도 단일화를 하면 윤석열한테 표가 더 적게 간다. 이게 두 번째 이재명이 이기는 이유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단일화 과정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기는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초박빙이었잖아. 이따 여론조사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 초박빙이었는데 안철수 표는 윤석열한테 더 많이 가지 않는다. 저 사람들은 이미지만 필요할 뿐이다. 역풍이 불고 있는 건 맞다. 그리고 그 기자들하고 하는 이야기 중에 안철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 저는 행정원 이거 안철수냐? 저는 행정 업무를 못 해봤습니다. 행정 업무를 못 해봤다. 그러니까 뭘 약속받았냐? 총리직이냐? 당대표냐? 뭐 이런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는데 그 자체가 나눠먹기 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나눠먹기 했다는 증거 중에. 뭔가 자리를 약속하는 거. 이거 예전에 광노현 교육감 그 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전 매수, 사후 매수. 사후 매수죄. 자리 나눠먹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지. 그렇죠. 어떤 것도 보장 안 해주고. 예를 들면 이따가 뭐 그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만 이준석이 대선 이기면 일주일 내내 합당하겠다. 그건 쌩 거짓말을 해요. 대선 이기고 일주일 만에 합당이 가능합니까? 어차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합당은 불가능하죠. 근데 괜한 있잖아. 걱정. 그 지분 관련해 갖고 이게 정치판에 안철수가 만약에 어떤 지분을 나눠 먹기로 약속을 했다면 안철수가 포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안철수 엑스파일이 돈다든지 수도 없이 많은 이상한 루머가 돌았어. 에?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포기하는 건 그거에 대한 약점 잡힌 거라고밖에 설명을 못해. 그러면은 그 약점 잡힌 걸로 지분 나눠 먹기가 막상 시작되려고 하면 그 약점 때문에 지분 못 나눠줘요. 그렇죠. 누가 주겠어요. 저는 이제 사실 단일화의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단일화를 왜 했는가를 저는 좀 더 주목해서 보는 편이거든요. 지금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일률적으로 하는 말은 결국은 단일화가 유리할지 불리할지 아무도 모른다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 정치적 지분을 주고 자리를 약속하면서까지 왜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했을까요? 단일화의 효과가 예를 들어서 정말로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분위기를 확 반전시킬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단일화를 하면 안철수 표는 다 우리한테 온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는 상태. 뭐 걔네들은 바보겠습니까? 후보는 바볼지 몰라도 선거 캠프는 바보는 아니거든요. 걔네들이 봤을 때 단일화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음과 양을 분명히 비교를 했을 텐데 굉장히 깜깜이 상황에서 깜깜이 시도를 한 거예요. 그것도 이 효과는 불분명한데 반해서 부작용은 굉장히 클 수 있는 극약 처방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딱 확실하게 보여주는 건 전 딱 하나라고 봐요. 국민의힘이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선거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적의 수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귀가 빨개지는 수. 바둑을 두는데 양 당사자들이 바둑을 두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마차가 이긴다 그래요. 근데 필승이가 수를 하나 딱 뒀는데 마차 귀가 빨개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는데 지나가던 사람 하나가 이 판은 마차가 졌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하다 그러니까 아니 나 바둑은 모르는데 내가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마차 귀가 빨개졌어 이러는 거예요. 이름이 필승이라서가 아니고. 귀가 빨개지니 그거는 상대방이 엄청 당황하고 있다는 거죠. 외부에서 보는 수하고 그 경기를 진짜로 뛰는 사람들이 봤을 때 수는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예. 얘네가 왜 이 상황에서 급박하게 효과도 불분명한 하지만 거기에 반해서 부작용은 확실한 이런 극약 처방을 했는가.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자기네들이 안정적으로 선거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봐요. 정답. 당연한 거지. 예. 이기고 있으면 이게 이제 어떤 비유가 가능하냐면 단일화는 2, 3등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2, 1등 3등이 이기려고. 그거에 대한 반증이에요. 1등과 3등이 왜 단일화를 합니까? 자, 그 이야기고. 그 권영세가 오늘 좀 말을 좀 심하게 했어요. 요걸 이제 제 이름하여 지금 심리전이 시작됐다 이런 건데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심리전. 근데 지금 지금 심리전은 러시아가 엄청 불리하게 돌아가더만 그렇죠. 각종 전문가들이 러시아 건 다 막아버리고 우크라이나 이런 것처럼 심리전이 시작됐는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을 사퇴시키고 국민 앞에 물을 끓여야 한다. 이 심리전을 보면서 얘네들 좀 불리해졌구나. 왜냐면은 이기고 있는 쪽은요 화합 메시지를 내지. 지금 열심히 뛰고 있어 선거가 바로 코앞에 와 있는 정당 상대방 박빙의 후보한테 지금이라도 사퇴시키고 국민의 물을 끓여야 한다고 말하는 건 심리전이에요. 뭐가 이재명 후보가 뭘 어마어마한 뭔가 있는 것처럼. 이 심리전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는 경우는 지고 있다는 또 다른 반증이에요. 자신들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대하지 않죠. 민주당에서 윤석열 후보 지금이라도 사퇴시켜라. 뭐 이런 식의 워딩을 쓸 이유가 없는 거거든. 난 일단 그렇게 보고 이게 권영세가 한 말인데 그 친문 세력인 깨시민 뭐 문꿀 오소리 뭐 몇 명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겠냐 그러면서 오죽하면 우리 진영에서 나온 후보니 무조건 표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정도 되면 이 후보는 민주당의 출마 자체가 악몽이고 민주당은 존재 자체가 국민에게 불행한 정당이다. 이렇게 이런 논리를 썼잖아요. 아니 윤석열한테 반사해주고 싶어요. 뭐냐.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어요. 오죽하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말하자면 우리 쪽에 저쪽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 지들 숫자는 뭐 2만 명이라고 하는데 다 합쳐봐야 내가 봤을 때 몇백 명도 안 됩니다. 근데 숫자를 부풀리는 거야.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놓고 오죽하면 이재명을 안 찍고 윤석열을 찍겠는데 우리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다니까 수천만 명 윤석열 안 찍는 이유랑 반사야. 똑같으면. 정말 오죽하면 이 새끼 저쪽으로 건너가서 우리한테 비판을 받겠냐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죽하면 홍준표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나서고 국민의당에서 어저께까지 선거운동하던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나서겠느냐. 그렇지. 너네들의 단일화가 얼마나 야합이었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이 워딩 보면은 똥 많이 묻었어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헤드라인 뽑은 것도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재명 사퇴시키고 국민의 무릎 꿇어야 된다. 이거 그들이 매번 쓰던 문장이거든요. 그걸 권영세가 그대로 가져갔다는 것은 물이 많이 들었네요, 벌써. 자, 근데 그리고 오늘 네. 그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전략팀이라는 게 있었다 그랬지?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조직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관련 캠프에서 일했던 어떤 분이 쓴 글을 한번 있는 그대로 다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은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 가시면 맨 위에 그 글이 올라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지털 전략팀 윤 지지선언 관련 전직 필연 캠프 담당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갤러리 여러분. 저는 필연 캠프에서 과거 대산 빌딩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각종 조직을 담당했던 담당자입니다. 저기 보이는 분들 중에 실제 필연 캠프에서 제대로 일하시거나 상근으로 일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없고 디지털 전략팀 역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조직입니다. 거짓말도 적당히 쳐야 믿습니다. 뭔 놈의 디지털 전략팀입니까? 팀장이 누구고 상위 본부는 어디고 상위 특위는 어딥니까? 다 거짓말, 거짓부렁입니다. 대산 빌딩, 즉 이낙연 캠프 건물에서 일하던 대부분의 상근은 몇 차례의 인사 절차에 따라서 용산 빌딩인 현 이재명 캠프 건물에 대부분 상근으로 가 있거나 비대면으로 지속적으로 근무 중입니다. 얼굴이 낯익은 분도 계신데 실명을 언급 않고 말씀드리면 단순 지지자고 요직을 맡고 계신 분도 아니고 조직을 맡고 계신 분도 아닙니다. 심지어 원팀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저에게 심한 폭언을 한 기억도 제가 가지고 있지만 굳이 그분의 실명을 언급 않는 이유는 더 이상 그분과 연락조차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 알게 된다면 저에게 전화 폭탄을 던지실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불안과 무서움을 안고서도 이런 글을 쓰냐? 제 생각에 이 지지선언은 윤석열 후보의 더럽고 추잡한 정치적 공작입니다. 몇몇 지지자들을 속이고 속여 노무현을 살해하고 노무현의 일가를 박살내고자 하고 문 대통령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마음을 최대한 숨기며 위선을 행하면서 일명 열의라는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 표를 얻고자 하는 더럽고 추잡한 정치적 수작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더럽고 추잡한 정치적 공세, 공작, 수작. 정치 몇 개월 차에 나쁜 것만 배우고 앉아 있습니다. 너무나 투명히 잘 보입니다. 저는 이를 규탄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이재명 후보 지지자 여러분, 전 필연 캠프 일동은 원팀의 중심으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방에서 땀 삐질삐질 흘리며 혹은 유세차에서 목 쉬고 전화 돌려가며 일하는 중인데 저런 분들 보면 매우 화가 납니다. 여러분이 저거 아니다, 거짓말이다, 좀 알려주십시오. 정의로운 원팀 정신을 보고 제게 폭언을 하신 그런 분이 이제 와서 핵심 조직 운운하며 윤석열 캠프에 가 있으니 혈압이 거꾸로 솟는 느낌입니다. 경선 이낙연 캠프에 있을 땐 해봤자 지지자 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몇십 명 정도한테 전화 돌린 것밖에 못한 양반들이 꺼드럭거리면서 자기가 잘났다는 듯이 으스대며 경선 때 1000명, 2000명한테 전화 돌리고 이제 원팀 정신으로 노력하는 필연 캠프 담당자한테는 폭언을 일삼습니다. 우리는 경선 때는 1000명, 2000명한테 돌렸지만 지금 우리는 본선에 와서 이재명 후보 당선시키기 위해서 10,000명, 20,000명한테 일일이 전화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진짜 당선시키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이재명 갤러리 여러분들만이라도 진실을 알고 전 필연 캠프 일동과 이낙연 전 의원님 그리고 원팀 정신으로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재명의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공작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생각 한번 해봐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전략팀 하나 만들어갖고 민주당 내 조직 윤석열 지지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저게 기사화되고 포탈을 덮었어. 오죽하면 민주당 내 사람들이 이재명을 못 지켰냐 같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야.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잖아요. 완전 듣보잡.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전략팀이라고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지랄들 하고 있네. 디지털 전략팀이라는 게 도대체 이름 존나 이상해진다. 그러니까
근데 애초에 이게 딱 터졌을 때부터 아, 이런 팀이 있었어라는 게 대부분의 반응이었고 지금 이 사람들 그 지지 선언할 때 보면은요. 뭐 기호 몇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못해서 3번, 4번을 NG를 내요. 근데 그 자체가 뭐 뒤에 계신 분들 나와서 같이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카메라 앞에 얼굴 안 대면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선글라스 끼고 막 난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40여 명의 명단이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 공개를 보면은 이름은 다 까버릴까 말까? 아니요, 까지 마세요. 아. 왜냐면 그렇게 해주면 지들이 뜬 줄 알고 또 좋아해. 근데 그 중에 정말 악질 개똥파리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트위터 들어가면 요즘 아예 트위터가 흑화돼서 들어가지도 않지만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이재명에 대한 음해가 심한데 그 사람들이 다 고스란히 여기 출신이라는 거죠. 그 명단 중에요. 실제로 무슨 그 팀에서 직책 가지고 있던 사람이 딱 한 명이야. 나머지는 확인도 할 수 없는 권리당원 대의원이야. 끝났지 뭐. 이 사람들 명단 다 취합이 됐기 때문에 바로 제명시켜야 된다고 바로 생각합니다. 제명시켜야죠. 네. 이게 나와 있다고 하면 바로 제명시켜야 되고요. 문제는 이재명 후보는요. 똥파리의 피해자라니까요. 최대 피해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선의 논란거리 자체가 똥파리들이 제기했던 거야. 김부선, 대장동, 뭐 변호사비 대나북.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 똥파리의 아젠다예요. 얘네들은 5, 6년 전부터 이재명 깔려고 들어온 애들이야, 민주당에. 얘네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다면서 논리가 그거잖아. 윤석열을 찍어야 문 대통령을 지킨대. 아우, 나 진짜 욕도 아깝다, 진짜. 얘네들 무슨 짓 했어? 조국 장관 지키겠다고 지금 조국 장관 지키고 있어? 조국 장관네를 그렇게 완전히 도륙해버렸던 윤석열 지지하고 있잖아. 이게 사람들이야, 지금? 이것들이 사람들이냐고. 이런 애들이 가서 지지선언을 할 수 있지. 자유니까. 근데 문제는 민주당 팔지 말라는 거야. 그렇죠. 문 이름을 파는 게 대통령 문제죠. 조국 팔지 말라는 거야. 그냥 역사에 그냥 똥파리 배신자들일 뿐이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진짜 문 대통령 지지했다면. 윤석열하고 똑같은 것들이 가고 나는 이재명이 싫어요. 민주당 당원 중에 100%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야. 마찬가지야. 윤석열도 저 당에서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 내가 봤을 때 저 당이 50%밖에 안 돼. 대선 후보니까 그냥 지지해 주는 거지. 이런 거지 발사기 같은 것들이 나와갖고 지지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 무슨 있지도 않은 전략 무슨 전략팀? 이것도 당직자나 그쪽에서 일하는 분들은 저 사람들 처음 보는데 뭐지? 이런 반응이 커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넘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보도해 주는 게 더 골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보도해 주는 게 문제. 진중권, 김부선 이런 똥파리 이걸 보도하는 것은 걔들이 선수로 뛰는 거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낙연 캠프에 있었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욕먹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지금 이 글을 쓴 사람한테 그렇게 막 욕하고 막 이렇게 뭐라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야, 진짜 아이고. 고마운 거는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마다 다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저쪽으로 붙어준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그거 4글자를 한 글자씩 이야기해 봅시다. 똥, 밀. 필. 패. 축하해. 자, 그 다음에 지금 사실상 우리가 이제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를 정몽준의 단일화 철회랑 좀 비슷하게 엮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거 막판에 터지는 변수인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나 노무현 후보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 이슈가 우리 지지자들을 결집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동하더라. 그래서 지금 2002년에 정몽준이 생각난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몽준이 지지철회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됩니다. 똥밀 필패랑 뭔가 흐름이 똑같지 않아요? 근데 진짜 윤석열 안철수가 단일화 한다고 아침에 새벽에 발표하자마자 그 말을 듣자마자 생각났던 거는 진짜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였어요. 저 그때가 첫 투표였고 이 뉴스를 접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원래 할 것이면 마음이었고 주변 사람들 계속 하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개표 참관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설레는 마음으로 진짜 긴장하면서 그거 한 표 한 표를 다 까는데 노무현에 찍혀 있을 때마다 되게 막 주변 사람들이 개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했어요. 뭐 그거를 표현하진 않았지만 근데 올해 잠깐만요.
그 20년 전이거든요. 네. 생각보다 나이 좀 드셨네요. 음, 내가 노사하고 있을 때야. 막. 그렇죠. 네, 네.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승리를 했는데 올해는 제가 임그린이라는 이름으로 또 첫 투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뽑은 분이 또 대통령이 될 거라고 확신이 브라보. 드는 바입니다. 네. 그렇네. 실제 그때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들 아시지만요. 단일화를 파기한 이유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유세를 하다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명동 유세인가 막 그럴 맞아요. 거예요. 예. 무대에 추미애 당시 의원하고 정동영 의원을 불러 올려요. 민주당에 나 다음엔 이 사람도 있다 했는데 정몽준이 보니까 저 새끼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보고 제일 부글부글했다는 사람이 호랑나비 김은국이죠. 그리고 김은국하고 정몽준하고 부글부글 끓고 지들끼리 술 마시다가 단일화 처리하자 했다는 거야. 그 김은국이 지금 윤석열 무대에 올라가 있어요. 에이씨,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어쨌건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랑 유사한 구조. 지금 흐름이 다 그래요. 뭐 여론조사도 그렇고 흐름이 노무현 대통령처럼 저들한테는 호재로 보일 게 엄청난 악재로 작용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판이 어느 정도 이렇게 흐름으로 딱 가는데 그 판에 한쪽을 자극하는 거. 그러니까 저쪽이 얻는 표보다 우리가 얻는 표가 더 많다는. 근데 저는 그런 의미로 전 이번 단일화를 보고 있는 것이고 아까 이준석 이야기 잠깐 했지만 안철수하고 윤석열 당선되면 일주일 내에 합당을 하겠다. 이놈도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 닮아가요. 입만장은 거짓말이에요. 대선 끝나고 뭔 준비를 해갖고 일주일 만에 합당이 가능한. 열린민주당하고요. 민주당하고 합당하는데 이야기 나와도 걸린 시간 2달이 2달. 당원 투표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어쩌고저쩌고 생략하더라도. 근데 당선돼가지고 그 바쁜 시기에 합당 준비하고 있어서 굳이? 그냥 이건 사기예요. 국민의당 표. 그러니까 안철수의 단일화를 지지하는 국민의당 지지자들한테 우리 너희들 안 버릴 거야라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일단 실현적으로 불가능하고 여기는 또 어떤 게 걸려있냐. 6월 달에 있는 지방선거랑 연관이 있어. 그렇죠. 여기 출마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 그놈의 지분 장난 아닐 거고요. 안철수가 약점을 잡혔다면 그 약점 때문에 나중에 당선되더라도 팽합니다. 안철수만 모르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대선 후 일주일 안에 합당하겠다는 그 자체가 국민의 당한테는 굉장히 굴욕적인 워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당대표는 나기 때문에 지금 합당이라든가 단일화를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준석과 안철수의 마음속에 앙금까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준석은 꾸준히 대선에 지든 이기든 그 이후에 안철수하고 그렇게 호락호락한 관계로 나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대표로서 그리고 이 합당을 한다고 해서 안철수한테 웬만한 뭐 지분을 떼내주거나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또 그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할 거고요. 이준석 임기는 한 6일 남았네요. 그렇죠. 예, 한 한 6일 6일 남았습니다. 남았죠. 자, 열심히 하시고요. 윤석열이 이길 일 절대 없다. 물론 뭐 이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불 붙었어. 윤석열이 당선되면 안 되겠다. 나도 오늘도 한 2사람한테 얘기 들었는데 정치 별로 관심 없는데 윤석열 당선되면 큰일 나겠다 싶은 사람들 지금 있어요. 많아. 지금까지 여론조사 안 잡혔던 사람들. 그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의사들이 많으니까 의사들 중에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패닉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일부 사람들은 그래도 안철수 이해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싫은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 상황에 있다는 거에 너무 당황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그 와중에 소고기를 팔아가며 줍줍 하는 중에 있는데 정말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양당 정치가 싫다는 거 결국 뭐예요? 이재명도 싫고 윤석열도 싫다 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결국 공중을 붕 떠버린 거고 그 사람들이 과연 윤석열한테 갈 것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선 안 돼도 좋다고 지지한 사람들이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철수가 뭐예요? 그 유명한 국정주의. 그래서 다당제 정치를 해보겠다는 자기 나름대로 이 슬로건을 걸었던 거거든. 안철수가 그 국민의당 만들어 나왔을 때 역대급이라고 막 40석 막 얻으니까 막 그랬잖아요. 그 모든 가치를 자기가 포기하는 거야. 안철수의 합당 효과는 안철수 지지자가 윤석열한테 거의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제 붕 떠버린 사람 하나가 권은희죠. 왜냐면은
권은희가 지금까지 단일화를 일관되게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당일까지도. 우리 채팅창에 투표 한번 해볼까요? 권은희가 민주당 온다면 받아줄까요 말까요? 안 됩니다. 광주의 딸은 아, 마차밖에 잠깐만, 없습니다. 받아줄까요에다 1번을 제가 1번을 딱 걸면 권은희도 받아주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받아줄까요 말까요? 받아주자 1번, 받아주지 말자 2번 윤석열. 자 여기까지 하시고 여러분 새날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전은 실패하고 있지만 60만 명이나 한참 멀었지만 56.5만 명에 지금 또 7명 남아 있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그 팟캐스트 음성 녹음하다 보니까 마차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이거 못 참지. 이거 못 참겠네요. 그때는 못 들었어요. 내가 바빠갖고. 구독 좀 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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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인수위 참여할 거야 내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